안녕하세요. 범문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억 원대 웃돈은 이제 옛말이다. 마포와 송파도 이제 무피가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마용성, 그리고 강남구에서 가장 거래 회전율이 좋아서 가격 단가가 쑥쑥 올라갔던 송파도 이제 무피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무피는 분양권 가격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가장 강점, 특별히 서울 아파트의 가장 강점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시세 차익을 땡기는 건데, 이 자체가 지금 완전히 스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분양권 자체에 상당한 어떤 약세 시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 분양권 긴급 처분 물량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매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자금 사정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됐죠. 꽁꽁 지금 얼어붙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분양권, 그러니까 내가 산 분양권 가격마저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 내가 마피까지 물어가면서 분양권을 던지는 가격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지금 엄청나게 이 부동산 밑바닥, 특별히 매도자들 심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과 또 뭐 부동산 전체적으로 말하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하반기에도 엄청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뭐 쉴드를 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장 거래, 특별히 내고가 가능한 거래에서는 급매로 나온 거래가들은 집주인이 3억 이상 내리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안 나와,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끄떡없다, 강남 불패는 영원히 지속이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흘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강남 비롯해서 마용성 집값이 견조하게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또 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무피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강북 비강남권,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 마피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 자체의 어떤 거래가가 상당히 프리미엄적인 어떤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 마포, 송파인데 피가 없다는 얘기. 이건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6월 27일 이전에는 없어서 못 팔았지. 뭐 피가 뭐 수억씩 붙어도 서로 이거 못 가져가서 안달 아니었습니까? 근데 분양권 이게 급처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고점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 매도자들 심리를 완전히 지금 타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심리 자체를 뭐 언론에서 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건설사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하는 어떤 뭐 시행사에서 뭐 시그널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당연히 지금 부동산의 어떤 흐름은 내고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떤 거래가를 밀고 땡길 수 있는 거래 현장입니다. 거래 현장. 지금 뭐 부동산원이나 뭐 KB 시세 문제가 많죠. 시세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됩니다. 이거에 딜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9월달, 10월달, 11월 계속해서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거래 현장 보면 뭐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팩트들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에 대한 오판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126%뭐 룰까지 적용하면서 보증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뭐 복잡한 얘기들 같지만 전세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어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6%로. 보통 한 140% 정도 보증을 쳐줬거든요. 근데 이걸 더 감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은 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세입자도 굉장히 좀 이 아주 팍팍한 어떤 전세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식 지표는 전혀 뭐 문제 없어, 오히려 뭐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주니까 이게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 규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거래가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보십시오. 성동, 광진, 마포 또 빼꼼 빠꼼 나온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09에서 0.08, 지난주도 0.08이었죠. 계속해서 뭔가 횡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성거래, 내가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3억 이상 아니면 5억 이상 가격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전혀 손사래를 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하거든. 어떻게 해서든 내 집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시그널을 흘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왜 불투명한 시장이었는가를 고스란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개인 간, 사인 간, 그리고 뭐 분양단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시세 자체를 왜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뭔가 확실한 어떤 이 시세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 가치의 어떤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뭐 장난질에 가까운 그런 어떤 아파트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잠실루엘 보십시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10만 명이야. 청약 연원이 거의. 여기 가격 얼마입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죠. 자기 현금 한 12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금 부자가 많다고? 천만에이션. 특별 공급만 지금 3만 6천 명, 346.2대1 찍었어요. 이거 다 단기적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 당첨만 되면 뭔가가 내가 이 밥상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서 뭐 전세로 계속 살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서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뭐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 분들 물론 계시죠. 가점도 뭐 어마무시 뭐 무림의 고수처럼 높고, 그죠? 현금도 무진장 뭐 10억 이상 뭐 쥐고 있는 분들. 근데 극소수잖아, 솔직히. 잠실리에. 그죠?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가장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 어떻게 해서 내가 붙잡으면, 여기 잡으면, 깃발 꽂으면 뭔가 길이 있겠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의 어떤 심리가 흐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가점을 확보하신 분들, 소신 지원들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 생애 최초에서 좀 많이 몰린 것 같고요. 1순위 같은 경우는 뭐 632대1을 찍었잖아. 이거는 그냥 막말로 그냥 묻지마 청약입니다. 묻지마 청약. 7만 명 1순위에서. 일단 덜컥 당첨되면 계약하는 그 현장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역사가 일어나. 그걸 기대하고 일단 당첨만 돼봐라. 그럼 나는 뭔가 나에게 엄청난 금전적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찔러놓은 겁니다. 찔러놓은 거. 잠실루에. 그죠? 110세대 모집에 6만 9천 명. 와. 주변 시세 대비 한 13억 정도 낮죠. 왜? 분상제 적용됐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강남에서 왜 분상제를 시행하냐고. 아니 비강남권에서 분상제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비강남권에서 분상제를 실시를 해야지 서민들이 내 계좌에다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월급들 잘 모아서 청약통장 통해 가지고 좀 저렴한 그런 어떤 단가로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남에다 분상제 만들어 놨다는 건 이거 투기라는 얘기입니다. 투기. 전 정부에서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분상제 부분을 강남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뭐 현금 부자들 뭐 많이 모여가지고 뭐 엎어치고 매치고 하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 여기 분상제 해야죠. 가격 보십시오. 뭐 12억에서 뭐 18억 거의 뭐 25에 가까운 어떤 분양가인데 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 그만큼 수요들이,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고 들어가서 단기적 프리미엄 딱 따오겠다라는 심리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송파구 잠실 헬스 같은 경우는 5억 하락하고, 잠실 주공 5단지 4억 하락하고, 잠실 헬스 4억 3천, 5단지 4억. 잠실 르엘이 이번에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실 쪽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폭이 커졌어요. 이제 5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7월 23일, 8월 9일, 7월 5일, 7월 10일.
6.27 규제 이후에 나왔던 어떤 거래들을 할 수 있는데 송파구 집값이 확실하게 밑으로 깔아앉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돈 없으면 청약 당첨돼도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 뭔가 프리미엄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세가 77%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77% 양도세 떼어도 나 남는 거 있다? 왜? 13억이라는 시세 차익에서 분양가가 한 12억 정도, 뭐 15억 정도 한다면 충분히 계산기 딱딱딱딱 두드려 보니까 뭐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차익을 안 누려도 돼. 아니, 주식시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어도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주식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단기 시세 차익, 양도세 때려도 시세 차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이제 양도 가액으로 합산하도록 지금 해석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 부담액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 계산을 한 거지. 얼마 전에 또 갑자기 뭐 그냥 빛의 속도로 나왔던 도곡 아테라 무순위 줍줍, 여기도 뭐 488명이 접수를 했고요. 100대 1이 넘는 이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강남역에 딱 붙어 있거든. 야, 여기 잡으면 그냥 끝나겠다 이래가지고 14억에서 20억 정도 하잖아. 요것도 단기적 프리미엄을 노리고 달려든 겁니다. 현금 부자들이 그냥 뭐 지그시 그냥 뭔가 눌러놓는 듯한 그런 어떤 내 집 마련,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이 정점에서 지금 계속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상승분입니다. 아직도 모자라. 정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떨어져야죠. 전세가 역시도 뭐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전세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값, 아니 레미안 원밸리가 뭐 100억 하는데 34평이 80억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일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내수부진하죠. 수출 기조 관세 영향 때문에 참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마당에 부동산 시장에만 이렇게 몰빵해서 자본을 몰아넣고 있으면 자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대부분 대기업을 밀어줄 수 있는 자본은 이 자본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은커녕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1주택자라면 뭔가 좀 우회적이고 틈새적인 부분,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줄이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렸던 과천 제이드자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무순위 줍줍, 여기 인덕원역이 가까운 곳이죠. 제일 큰 메리트가 분양가 4억 5천입니다. 4억대에 과천이 침입할 수 있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16억 하고 있어요. 거의 분양가의 2배가 올랐네. 그죠? 아니죠? 네, 2배가 뭐야? 4배지. 16억 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가. 그리고 위버필드가 거의 20억 하고 있으니까 20억 아파트 4억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이 과천도 너무 올랐잖아. 20억이 뭐야? 과천 10억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올랐어. 너무너무. 그리고 자이 아파트 중에 위례폴의 자이도 다음 주 중에 무순위가 나올 곳. 여기 굉장히 좀 노른자 같은 그런 입지를 가진 두 곳이죠. 여기 6억대입니다. 아, 좀 아쉽다. 6억이면. 그죠? 6억 상한선에 지금 대출이 딱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에 딱 물려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13억, 매물로 1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 거의 시세 방어력은 뭐 어마무시하다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보면 반값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빛의 속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지금 3200선, 어떻게 보면 딱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잠실의뢰의 청약 대성공 10만 명. 이게 지금 코스피가 3200선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딱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잠실의뢰 10만 명 청약. 그리고 코스피 박스권 3200선에 딱 머물러 있는 거. 함수 관계예요. 부동산에서 지금 자본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여기 또 꽉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자금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0조가 단기간 안에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점점점 잘 오르다가 이게 지금 박스권 안에 딱 갇혔는데 미국 국채까지 지금 오르고 있고요. 환율도 1,400원대로 이제 1,390원대네. 1,400원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어떤 자본 흐름의 이 뭐랄까 상당 부분 좀 빡빡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결국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 관세가 정통으로 맞는 어떤 관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수출 어떤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쭉 그냥 서울 아파트 대장단지라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시세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올리려고 직거래 보십시오. 다 직거래 취소거래까지 나오고 18억 밑돌 딱 갠 다음에 23억 신고가 빵빵 올림픽파크 보령 불꽃놀이 터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파크 보령 7월달 32억 33억에서 1억 떨어졌네. 근데 밑돌 개는 거래가 딱 나오잖아. 27억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죠. 네, 이런 식이야 다. 올림픽파크 보령 41억 세 곳가 찍었는데 두 건 밑돌 개했잖아. 28억 33억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뭔가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찍을 만한 어떤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불꽃놀이 빵빵 터트린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억 거래 나왔는데 22억 6억 떨어졌네. 폭락 양상이죠. 7월 16일 거래입니다. 아직까지도 8월달 거래까지는 참 머나먼 정글이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둥기가 하나도 없는데 29억 30억 찍으면 뭐합니까? 그죠? 취소 딱 내고 그대로 똑같은 가격으로 7월 7일을 28억 뭐 장난해 지금 이거? 예? 뭐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집값을 부채질하고 펌프질을 하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젊은 층 손절해버려 청약통장 다 찢어버려 결국에 서는 뭐 착실하게 산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집값 펌프질하고 결국에 가서는 대외적인 어떤 자본 시장의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 부동산 자체를 단기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고 조심조심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대출 많이 받지 않는 것, 고금리 그리고 환율 부분 엄청나게 변동 요인이 큽니다. 잘 지켜보시고 하나하나 좀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표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